예, 저희가 어제부터 특집 시간 마련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이야기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산업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하셨던 넥스트러스트의 이민재 대표 함께 하고요. 또 오늘은 코인인의 김일호 전략기획 이사와 함께 또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어제 뵀으니까 네. 따로 또 인사를 하진 않도록 하겠고요. 오늘 뉴페이스이신 김일호 이사님께 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력이 또 뛰어나고 독특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쪽, 그러니까 업권이 다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점프를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께서 농촌 정보화 격차를 해소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IT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뭐 6년 동안 모델 활동을 하고 뭐 미스코리아에 당선됐지만 또 블록체인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그렇게 하다가 뭐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정 환경과 네, 가정 환경과 예. 그리고 2015년, 16년부터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었어요. 아, 네네. 네네. 그때 제가 직접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되게 투명하고 뭐 지금 세상에서 되게 많이 통용될 수 있는 통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이제 뭐 실제로 이쪽 산업에 진입한 건 작년부터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영위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앞서서 보도 내용 통해서도 잠깐 말씀드린 건데 블록체인이 축산업에도 활용되고 또 얘기를 하신 것처럼 뷰티 산업에도 그러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잘 감은 안 옵니다. 좀 사례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미스코리아 같은 뷰티 컨테스트에도 블록체인 적용이 가능한데요. 예.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 투표라고 하면은 흔히들 부정 투표나 뭐 불공정 시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뷰티 컨테스트는 아무래도 그런 이슈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투표 내역을 블록체인에 올리면은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할 거고요. 또 그 투표 내역을 모두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표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미국에서는 뭐 되게 거액의 투자를 받은 보아츠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요. 내년에 있을 미국 2020년 대선에 일부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요. 예. 또 제가 서울시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엠보팅이라고 하는 그 투표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시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컨테스트 플랫폼을 제작을 해서 다양한 경연대회에 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역시 투표 분야에서 네. 또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강점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사님께서도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뷰티와 관련해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화장품을 구매를 할 때 뷰티 앱 어플을 사용해서 리뷰를 많이 찾아보고 구입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도 유명한 몇몇 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어플리케이션들이 디앱으로 이제 새로 블록체인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블록체인에 적용을 될 수 있냐라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 혹은 그런 뷰티 SNS들은 그 사용자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용자 수가 많아야 좀 더 정확하고 뭐 확실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뭐 컨텐츠에 좋아요를 한다든지 뭐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리워드로 암호화폐를 줘서 좀 더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있습니다. 블록체인 활용해서 초반에 그런 리워드 개념이 참 많이 또 퍼지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각광을 많이 받았었는데 다만 제가 어제부터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질문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방금 설명 들었던 것들은 지금도 굳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어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스마트 컨트랙은 이름은 뭐 똑똑한 계약이긴 한데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일종의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랑 가장 다른 점이 이런 스마트 컨트랙에 적용됐다는 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뷰티 SNS를 아마 예를 들어보면요. 뭐
이 SNS 자체가 어떤 한 기업이 통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뭐 열심히 올렸던 그런 리뷰들이 뭐 자동적으로 삭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또 광고 수익 등이 있을 때 이게 공정하게 배분이 안 될 확률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걸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은 그런 수익 배분 과정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되게 공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고요. 그 과정 자체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예. 사용자들이 보다 신뢰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추가로 드리자면 지금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한 분이 질문이자 평을 해주신 건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빅데이터랑 블록체인이랑 전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개념이 뭐 모호해지고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지금 블록체인이 되게 곽강을 받는 이유는요.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분야잖아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머신러닝이나 AI 테크닉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 빅데이터의 그 소유권이 지금까지는 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다 이제 민주화되고 대중들에게 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넘기자라는 개념의 블록체인이니까요. 예. 그런 관점에서 둘의 뭐 연결고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봤고요. 채팅창 얘기 나온 김에 김 이사님 고정시켜달라는 문의가 채팅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다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뭐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자주 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과연 남자들이 블록체인 그러면 뷰티 쪽 얘기가 나온 김에 네.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남자분들은 사실 남자 여자 다 그렇지만 예. 게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사실 핸드폰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상위권에 랭크된 앱들은 다 게임이에요. 네. 근데 그게 블록체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은 D앱이라고 해요.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해서. 예. 근데 그런 D앱 시장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D앱 게임들이 출시가 돼서 저희 그 D앱 시장을 좀 이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게임이 사실은 되게 적용이 되기가 좋아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가상화폐잖아요. 사실 블록체인의 암호화폐가 가상화폐잖아요. 근데 사실 게임의 세계는 그것도 다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가상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뭐 아이템을 산다든지 뭐 그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활동을 할 때 이제 그 D앱 생태계 안에서 이런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고 또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뭐 게임을 제가 뭐 오래 했는데 이 게임의 뭐 데이터가 막 해킹이 된다든지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좀 게임 쪽으로 특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페이스북 리브라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게임에 되게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뭐 블록체인 게임뿐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할 필요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암호화폐 혹은 뭐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게임 분야 얘기도 사례를 들어주셨고 잠깐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저희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약속 하나만 하죠. 우리 어려운 단어는 쓰지 않기로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새로운 개념이니까 새로운 단어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표님이 그 D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그 스토어에서는 앱스토어에서는 구글이 갖고 있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애플이 갖고 소유하고 있는 건데 D앱은 이제 각자가 다 분산돼서 각자 따로따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블록체인을 이용한 뭐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되고요. 아까 뭐 D앱 그 앱스토어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어떤 일반 회사가 앱스토어에 본인들의 게임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는 그 회사, 애플이나 구글이 아니라 그 회사가 갖고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게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가장 아쉬운 점이 내가 뭐 몇 년 동안 키운 캐릭터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은 그동안 늘었던 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그 데이터 자체가 모두가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일부가 컴퓨터를 멈춘다고 하더라도 다른 컴퓨터가 제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동시에 모든 네트워크 컴퓨터가 중지하지 않는 이상은 게임이 계속해서 돌아가고요. 제 캐릭터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킹으로 아이템을 뺏길 일도 없겠네요, 그러면. 또 요즘에는 사실 확률형 아이템 이런 게 되게 게임에서 인기잖아요. 그런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컨트롤 구현을 하면은 그 확률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되게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게임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지급 결제 분야에서도 충분히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가 더
좀 확대돼서 사용될 수도 있겠네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결제 서비스가 사실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분야고요. 우리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5월 22일을 피자데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2010년 5월 22일에 비트코인 10,000비트코인일 거예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뭐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인데요. 네. 그걸로 피자 2판을 주문했던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한 판당 이제 500억 원이 넘는 피자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타벅스나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서 암호화폐를 지금 쓰게 될 예정이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어떤 스타트업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많이들 모르시고 계신데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우리 피자나 치킨, 뭐 영화 상품권 이런 것들 이미 다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오히려 그 현금으로 구매할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암호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게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만약에 보급화가 된다면 또 편리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뭐 사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사례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기업 간 거래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가지는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뭐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기업 간의 거래, 특히 유통 쪽에서 굉장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세계 최대 해운 업체인 머스크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지금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이제 쓰고 있고요. 또 우리가 다 아는 월마트에서도 식품 이제 유통을 할 때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또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B2B 얘기도 해주셨고 B2C든 뭐 혹은 C2C든 근데 거래를 하면 거래가 어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항상 이게 속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가 지금 샀는데 한참 뒤에 이거 나한테 페이백이 되는 거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결국 블록체인이 지금도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어제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연속해서 쌓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이면은 우리 여기까지 기록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어떤 합의점이 되는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모이면은 블록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기록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 새로운 데이터가 모이면은 여기까지 블록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래서 이름이 블록체인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블록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처리 속도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비자 같은 경우가 초당 뭐 몇천 건, 최대 몇만 건까지 가능한 데 비해서 아직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한 20건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이 최근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분야에서 이런 처리 속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더리움은 아마 내년에 적용이 될 예정인데 예. 이더리움 2.0이 적용이 되면 이런 처리 속도에 대폭적인 개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더리움 2.0이라는 것도 좀 설명을 추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채굴이 아마 우리 다음이나 뭐 내일 모레 같은데 아마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블록을 만드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채굴 막 고산지대 만들고 이런 되게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전기량이 많이 들고 네. 되게 소모가 많은 시스템이어서 그게 되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 2.0에서는 그 채굴 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또 샤딩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술적인 용어예요. 예.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좀 분산 처리해서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런 다양한 기술적인 그런 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처리 속도나 다양한 블록체인이 가진 한계점이 극복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속도나 채굴과 관련해서 개선이 된다면 제가 얼마 전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모든 컴퓨터 다 끌어다가 채굴했다는 뉴스도 봤었거든요. 이런 일은 이제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속도 관련해서 김 이사님께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좀 암호화폐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속도가 느린데 어떡하냐라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블록체인 기술의 용도가 꼭 페이먼트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좀 더 페이에 집중된 그런 프로젝트들, 그들이 발행하는 코인들은 속도가 사실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뭐 물론 지금 비자 카드보다 느리지만 그래서 뭐 속도 같은 부분은 뭐 용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또 실제로 뭐 비자 카드나 뭐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지금 블록체인 기술들과 함께
같이 만들고 있어요. 블록체인을 실제로 카드로 바로 쓸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곧 다 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제기가 되고 있지만 또 네.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속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실제적으로 또 기술 개발을 해낼 수 있을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오늘 네스트러스트의 이민재 대표 그리고 코인인의 김일호 전략기획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